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6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뭐 지난 한 2주 전에 방송했었죠. 좀 방송을 자주 못해서 죄송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딱히 할 말도 없고, 근데 이제 좀 중요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혹은 회원분들이 어, 좀 정리 좀 해달라, 이런 말씀 하시면 좀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의 내용과 오늘 좀 새롭게 나온 자본재 주문 서프라이즈에 대한 거,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화면이 지난주에 했던 건데요. 뭐 별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어, 저평가 위치에서 일정 부분 올라와서 저평가라는 말이 이제 해소된 그런 위치라는 것이고, 여기서 더 가려면 어떤 좋은 어떤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데, EPS의 어떤 확인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 9월 말부터였나요? 시작했던 코덱스 200과 코덱스 200 미우체 혼합형의 적립식 매매를 일단 스톱한 상태라는 거,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 근데 만약에 주가가 더 밀리면 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돌아 나가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다만 단기적으로는 과열의 모습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나간다라고 봤을 때 이 안에 왔다 갔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냐면 어, 크게 보면 이렇게 보이겠지만 작게 보면은 이 안에서 코스피가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죠? 움직일 수 있는데 어, 뭐 요런 정도의 느낌으로 단기적인 어떤 좀 과열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오늘 방송을 좀 이렇게 해보면 요거를 차트로 좀 볼까요? 차트로 보면 음, 그-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때 저희가 요 정도의 방송을 했었는데 이 조정을 끝내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한 네 번 정도의 분산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분산이 이 정도 짧은 기간에 여러 번 이렇게 쌓이면 조정도 올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오늘까지 포함해서 추가로 더 많이 쌓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정도의 느낌이면 지금은 매수가 확실히 약한 매수 우위가 아니라 매도 우위인 시장이다라고 일단 보는 것이고, 이것이 언제 돌아 나갈지 이건 사실 모르죠. 모르는데 지금 그러니까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면 지금 시장은 좀 이렇게 빠지고 있다. 하락이 좀 더 강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때 요 위에 거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요 선들. 이거는 그 참고해 보시라는 건데 코스피의 이 방향성과 요 위에 초록색 선이 거의 일치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얘네가 이렇게 언제 돌아가는지를 좀 보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코스피 지수가 조금 더 빠르게 변하니까 얘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얘가 움직이겠죠. 그 다음 꺾일 때도 얘가 먼저 꺾이고 그 다음 이 초록색이 꺾이는 게 있으니까. 근데 하지만 조금 늦어도 이번에도 얘가 확실히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어 뭔가 시장의 방향성을 좀 판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분산이 단기적으로는 많다라는 것이었고 어 그다음에 어 자본재 요것을 좀 말씀드리는데 요 그림을 먼저 통해서 보여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음 미국 자본재 신규 주문 증가율과 코스피의 이런 관계를 좀 보는 건데요. 이 위에 것인데요. 자본재 신규 주문 증가율을 좀 보면 요것은 일단 설명을 먼저 해보면 자본재라는 걸 알기 전에 내구재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내구재. 이 내구재라는 것은 구입하면 1년 이상
사용하는 재화들을 말하는 것이고, 즉,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뭐 기계, 뭐 IT,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비교적 비싼 제품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좀 민감한 것들인데요. 자본재라는 것은 이 내구재 안에서 소비가 아닌 산업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즉 생산 과정에서 소모되지 않은 기계, 그러니까 공장 설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증시에서는 반도체, 기계조선, 상사, 운송 이런 업종이 포함되고요. 이런 투자 그 관련 중간재들이 보통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지금 지금 반등하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인데 요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요것을 시장에서는 이제 핵심 선행 지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증시의 바닥과 매우 그러니까 일치하는 모습들을 과거부터 좀 나와 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이것을 어떻게 봤었냐면 아래가 이제 주가이고 위에가 이제 그 자본주의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무언가 사건으로 인해 증시가 확 무너지잖아요. 무너지고 증시가 들쑥들쑥 오를까 말까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과정에서 이 자본주의 신규 주문 증가율이 바닥을 찍으면 시장은 이제 더 이상 그 전저점, 그러니까 요때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상승하는 것들이 있었고, 과거에도 확 빠지고 들쑥들쑥 하는 과정들 안에서 얘가 반등을 했을 때 시장은 꺾여져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코로나 때는 들쑥날쑥 할 게 없었죠. 이때는 바로 올라갔고. 이번에도 역시 코스피가 확 빠지고 들쑥들쑥 하는 과정에서 이 자본주의 신규 주문 증가율이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패턴에서부터는 시장은 좋았던 것 같고 꽤 큰 어떤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아마 지금 시장에서 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요게 꺾여져서 올라간다면 앞으로 이 전저점은 더 이상 깨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하나가 있고요. 하나가 있고 만약에 과거처럼 이 주문이 들쑥날쑥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시장은 우상향보다는 과거의 어떤 박스권 정도의 느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하거나 횡보하거나 하락한다라고 봤을 때 이제 진짜 하락의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는 느낌입니다. 느낌. 그러니까 횡보하거나 상승.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확정된 어떤 실적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변동성도 있을 수 있고 횡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다만 확정된 실적이 좋다라면 시장은 더 우상향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최근에 어,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연준의 어떤 그 기준 금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현재 시장의 전망은 현재 5.25 정도가 가장 높은 어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수치는 한 5.5 정도까지. 그러니까 유지하든지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정도로 시장이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하라는 것은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물가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가 좋으면 연준의 어떤 긴축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선행지수라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만 그 조정이 나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닥을 깨는 조정이 아니라 상승 중에 나오는 조정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시장을 있는 그대로 좀 보고 만약에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언가 의미 있는 선들을 깨고 내려갈 때는
조금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뭐 다른 어떤 무언가가 있는지 좀 확인하는 이런 과정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 방송 안 하면서, 뭐 책도 많이 읽고, 뭐 리포트도 많이 읽고, 회원분들과도 통화 많이 하는데, 어, 뭐 다양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역시도 반성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반성하는 내용들을 조금 적어봤는데 일단 심플합니다. 어, 저희가 그 시장이 한 1, 2년 넘게 시장이 쭉 하락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을 추가 매수도 한 종목도 있고 근데 이것을 계속 버티고 갈 거냐, 아니면 무언가 회사의 변화가 안 좋은 쪽으로 흘렀다면 손실을 확정해야 되는데, 이 손실 확정이 왜 예전만치 않게 점점 힘들어질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주식에서 손실을 확정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10번 매수해서 10번 다 맞출 수 있다라는 어떤 오만함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 손실을 확정을 못 한다는 거. 이거는 상당한 조금 잘못된 방향이 있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10번을 매수한다면, 아니 10번을 막 매수한다면, 여기서 적어도 뭐 절반 정도는 틀릴 수 있고 절반 정도로 맞출 수 있다라고 해보면, 그죠? 그러면은 수익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손실의 확정에 대한 어떤 것을 왜 좀 버벅였을까? 조금 더 일찍 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제가 내린 최근의 생각은 자산이 커지면서 자산이 커지면서 좀 겁이 많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키기 좀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이 많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는 것이 많아진다. 근데 생각해 보면 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일 수 있거든요. 그냥 뭐 많이 읽었다는 것이지 이것이 주식의 실력과는 무관할 수도 있는 것인데 어 많이 공부를 하면 주식을 잘할 수 있고 자산이 커지니까 조금 더 분할 매수, 분산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흘러갔던, 그리고 거기에 손절까지 못하는 이런 오만함이 합쳐져서, 최근 시장과 함께 저희의 계좌도 사실 좋지 않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막 이렇게 매수한 부분들 외에 좀 오랫동안 끌고 갔던 것들이 이건 좀 나의 좀 잘못이 아닌가, 좀 오만함에서 나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반성을 많이 했고요. 이것을 거꾸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일단 오만함이 없어야 된다. 주식시장은 위험자산이고 내 생각은 언제나 틀릴 수 있다. 아무리 뭐 책을 읽든 공부를 열심히 했든 간에 내가 한 가치 투자는 언제든 틀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실수라는 것. 그리고 자산이 많아져도 베팅 금액은 너무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뭐 20개, 30개까지 하는 것이 역시 관리하기도 좀 쉽지도 않고, 어, 집중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종목을 줄이려면 확실한 어떤 손절을 어느 정도 실수를 인정하는 손절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이번 연도는 정말 달라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네이버 카페가 있고 유튜브를 하잖아요. 이 유튜브에는 이런 식으로 가끔 어떤 시황을 이야기하고 카페에는 뭐 실적 관심 종목이라든지 뭐 차트 관심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추가로 저희가 실제로 매수 매도하는 것들을 일지처럼 작성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좀 더 보기 편하시라고 텔레그램에 그대로 이렇게 올려드리죠. 근데 여기 이렇게 올리면서 제가
제 자신의 어떤 일기처럼 해야 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나는 오늘 매수했는데 혹시 나의 매수의 어떤 일기를 보고 누군가가 다른 매수했는데 손실을 봤다면, 아, 이거 손절하는데 미안해서 어떡하지? 난 손절을 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좀 이렇게 망설였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회원분들이랑 통화했을 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원래 정말 너 옛날에 너 모습대로 편하게 해라. 옛날에 이렇게 이런 거 쓰기 전처럼. 그래서 좀, 죄송하기도 하면서 좀 힘도 얻고 뭐 그런 계기가 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제 회원님들의 이제, 그래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바람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보니까, 통화해 보면서 방송 좀 많이 해라. 이게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편하게 해라. 미안해 하지 말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종목을 좀 많이 줄여라. 그래서 종목은 많이 줄이기로 확실히 마음을 먹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리고 내년, 올해부터는, 많이 좀 달라진 어떤 모습들이 좀, 기대하셨으면 어떨까. 저도 역시나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뭐 카페에 크게 의미가 없으면 올리는 데 시간 쓰지 않고 실제 매매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못 올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만약에 궁금하신 거는 제 핸드폰 번호 다 공개해 놨으니까 카페에 적혀 있잖아요. 언제든 뭐 카톡이나 전화, 문자 주시면 전화 서로 통화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